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연합뉴스 경제면 기사입니다. 장기 불황 지속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개인 사업자 대출 세부 업건별 연체율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11.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2분기의 수치인 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다중 채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의 빚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의 폐업을 고민하는 부모님의 자영업 매장을 자녀들이 대신 홍보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고 김세론과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 3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수현은 고인과 5년 전 1년 정도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현은 당시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서 지킬 것이 많았으며 스타 김수현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고 이를 자신이 외면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주장을 제기한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르세로 연구소에게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미국이 계란에 이어 화장지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지 원재료의 상당량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미국이 캐나다산 목재에 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화장지의 주재료인 펄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제지공장의 생성공장이 캐나다산 펄프에 맞춰져 있기에 다른 국가에서 펄프를 수입해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를 오는 4월 2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시연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인천 날씨는 최고 기온이 14도, 최저 기온이 2도로 12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라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가장 근사한 곳 책을 읽읍시다의 책방지기 박시연입니다. 교보생명의 창업주 대산 신용호 선생은 교보생명 지하에 교보문고를 만들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근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커피 2잔 값으로 타인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조각을 엿볼 수 있다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책을 직접 꺼내 읽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며 편안히 걸으며 귀만 쫑긋 세워주시면 책방지기가 공짜로 책 한 권 귀 속으로 선물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아침에만 열리는 저희 서점. 책을 읽읍시다. 지금 오픈합니다. 검정 치마에 나랑 아니면 들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오늘의 책은 전주에서 현직 버스 기사로 살아가고 있는 허혁의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허혁 기사님은 전북 전주 출생의 전주 시내버스 기사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주를 벗어난 적 없는 전주 토박인데요. 나고 자란 곳에서 시내버스를 몬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승객마다 한 생을 짊어지고 버스에 오르니 시내버스는 이야기 공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5.11에 고단한 몸을 싣고 등교했는데요. 터질 듯한 콩나물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실려있던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럼 이야기 공장 그 자체인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로 들어가 보시죠.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은 현직 버스 기사의 에세이인데요. 묵묵하게 다가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울림이 있는 책이죠. 개인적으로 삶에서 나오는 글을 좋아하는데 깊이도 깊을 뿐 아니라 몸으로 겪은 것들이 글로 다시 태어나니 너무 생생해서 재미있습니다. 삶에서 우러나오는 글은 간접 경험으로 써내는 글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 책은 전문 작가의 책은 아니지만 맛의 고장, 전주의 시내버스 기사님이라 그런지 글도 참 맛있게 잘 쓰셨다고 느꼈습니다. 글들이 쉽게 잘 읽히고 중간중간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게 만드는 재주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의 언어로 가득한 이 책을 읽고 나면 고된 노동 시간을 버티고 버텨내는 버스 기사의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죠. 이제는 내릴 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말이죠. 결국 우리는 타인의 일부만을 보며 살아가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쌓이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고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며 사는 거잖아요. 책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삶을 간접 경험해보고 그들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면 책을 읽기 전보다 훨씬 이해하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좋아 좋아.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평소 이해되지 않던 불친절한 기사님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된다는 건데요. 일부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기사님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적인 기사님들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인상파인 이유는 그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인상 쓸 수밖에 없게 만든 회사와 사회의 시스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딱딱하고 매정한 기사님들을 저도 같이 딱딱하고 매정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 책을 읽고는 조금 따스한 시선으로 기사님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관광버스는 달리기 위해 서고 시내버스는 서기 위해 달리는 거라고 하죠. 당신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는다면 그건 시내버스가 아닌 겁니다. 신동엽 시인의 영이라는 시 속 버스에 오르면 흔들리는 재미에 하루를 산다 라는 구절은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며 장착하기에 참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차피 타야 하는 버스라면 어차피 흔들리는 버스이니 그 흔들림을 즐겨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앞으로는 버스에 탈 때 신경질적인 기사님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거라 생각해요.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때로는 험악한 인상의 그 기사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로 위에서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을 실어 날라주시는 버스 기사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끝곡으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보내드릴게요. 책을 읽읍시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들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순호, 취재기자 김다영, 엔지니어 최병학, 저는 책방지기 박시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